예, 지금 연구실에서 새로 지금 계획 중인 보조 전원을 내장한 게이트보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동한 지 한 5분, 8분 정도 된 것 같고요. 실험 환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왼쪽에는 현재 지금 신형 제어기로 개발한 28335 보드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빨간색이랑 갈색 라인은 그라운드랑 PWM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보드 신호단에 연결한 상태이고, 여기 사용된 소재는 지금 TI 거 제품인데 포토커플러 구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원은 특별히 필요 없고, 포토커플러만 구동하면 되는 전류 루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닥 있으면 되고, 하고 여기 출력단은 지금 게이트 소스, FET 이제 소스핀이고요. 여기 이 빨간색 라인은 저기 FET의 게이트 신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형 프로브로 물려서 지금 화면에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이번 게이트보드의 특장점은, 기존에는 플라이백 전원을 좀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연구실에서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이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트랜스 감을 때 LM 값이나 리키지나 텀비를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한테 이거를 제작을 맡기면, 물론 트랜스 자체는 샘플 발주도 내는데, 우리 연구실이 전력전자다 보니까 트랜스를 사실 샘플보다는 손으로 직접 감아서 확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도와주시는 이제 용인전자 같은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예전보다는 작업이 수월해졌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실은 손으로 감아서 어떤 기능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하고 꼭 샘플 제작하지 않더라도 손으로 감은 걸 직접 실험에 많이 사용해요. 사실 거의 한 90% 이상 수작업으로 만든 트랜스를 많이 쓰죠. 여튼간에 이 플라이백은 그런 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설계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입출력 사양에 대한 설계된 듀티에서 설계된 LM 값으로 설계된 턴수와 턴비를 맞춰줘야지만 이게 절연 전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이게 해보면 좀 어려움이 꽤 있어요. 이게 트랜스를 대부분 이제 패시브 소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사람 손을 탑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전력전자에서는 이런 게이트 구동 신호가 좋지 않으면 뭐 실험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 두 번째는 플라이백은 대체적으로 이 2차 측 절연 전원에서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연구실도 간혹 생기는 문제인데, 여하튼 간에 게이트 소스 핀으로부터 그 전력전자 스위치 특성 때문에 노이즈가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IFET 같은 경우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게이트나 드레인, 게이트 소스 사이의 그 기생캡 성분 때문에 예를 들어 파워 스택 노이즈가 굉장히 지저분하면 예기치 않게 이런 게이트 소스 신호나 전원에 노이즈가 유입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 게이트 전원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피드백 회로가 있으니까 그게 1차 측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게 과도한 어떤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꺼졌다 켜지는 거죠. 예를 들어 2차 측 전압이 과도하게 발생했다고 피드백이 걸리면 순간적으로 플라이백이 전원이 끄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스택의 특정 스위치가 이제 오프가 돼 버리니까 이제 전력전자 그 전원 장치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요. 지금 요번에 제가 좀 몇 가지 보조 전원을 모의 실험해서 플라이백보다는 좀 더 막감화도 되고 플라이백보다는 출력 전압 조절이 좀 더 쉽고 하고 충분한 턴 수를 많이 감아서 전압 조절이 좀 쉬운 토폴로지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코아 요 지금 보드에 있는 요 코아가 EP10인데 얘 구동 방식이요. 그 1차 측은 푸시풀 구동 방식이고 2차 측은 그 저기 전파 정류 방식 절연 채널 두 개를 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쓰는 전력전자 회로에 풀브릿지 전파 정류 방식의 뭐 작은 용량의 토폴로지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용하면 장점이 우선 요 트랜스 감을 때 갭을 내지 않아도 돼요. 갭을 내지 않아도 되고 LM 값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갭이 없기 때문에 LM 값이 충분히 크게 나오고요. LM 값이 크다는 얘기는 갭이 없다는 얘기고 결국 자기 결합이 잘 일어난다는 뜻이고 또 리키지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차 측 전압 사이의 불균형이 덜 생겨요. 훨씬 더. 물론 이것도 더 잘 가보면은 더 좋은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1차 측이 풀브릿지다 보니까 뭐 회로가 복잡해지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설계가 지금 이게 과도하게 설계됐는데 이게 지금 한 6W급 정도로 설계됐거든요. 요 지금 트랜스 하나가 지금 100kHz 구동하고 있는데 PWM 컨트롤러로 바로 구동하기는 저도 좀 부담이 돼서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게이트 드라이버 IC를 마치 풀브릿지 그 소자처럼 사용해 가지고 1차 측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FET가 없는 무부하 조건이기 때문에 뭐 전류 소비가 거의 없는데 일단 캡 하나 달아놓을까? 캡 하나 달면 확실히 알 수 있네. 이거 영상 좀 이따 끄고 캡 하나 달아볼게요. 하고 2차 측은 그 전파 종류 다이오드 쇼트키로 된 거. 이거를 지금 화면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작은 그 풀브릿지 다이오드 레틱파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새로 산 삼성전자의 폴리머 캡도 넉넉하게 달아줬어요. 240 마이크로 페로씩 달아줬는데 그거 이렇게 총 4알로 해가지고 지금 전류 부스트 넣어가지고 전류 부스트 약간 과도하긴 한데 이게 지금 요 게이지 드라이버가 플러스 마이너스 5A짜리인데요. 연구실에서는 전류 부스트를 자주 넣는 편이에요. 이게 또 있으면은 뭐랄까 게이트 드라이버랑 FET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 결과대로 얘를 지금 두 T를 0, 0.25, 0.5, 0.75, 1 그래서 지금 로우, 하이, 중간 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스텝에 싱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이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는 여러가지 패턴을 계속 지금 에이징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줄여보면 주파수는 50kHz고요. 요 맥시멈 전압은 한 15V, 여기 음전압은 원래 마이너스 8V인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이게 잘 감으신 것 같아요, 트랜스를. 좀 아는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또 튀는 계속 바뀌고 있고 이렇게 떠드는 사이에 아까 8시 28분이었는데 시간이 안 맞네요. 지금 8시 38분이거든요. 한 10분 정도 에이징 검은 상태고 동작은 잘하고 있습니다. 요 전원 장치의 요 왼쪽 화면은 DSP 전원이고요. 확실히 2833호가 전류를 많이 먹긴 하네요. 이게 0049C는 한
이거에 반의 반밖에 없는 것 같던데. 확실히 335는 나온 지가 좀 돼서 전류 소비가 좀 있고요. 게이트는 부하가 없다 보니까 소비 전류가 거의 없네요. 지금 잠깐 영상 끄고 연구실에서 보통 게이트 드라이버 할 때 많이 테스트하는 방식인데, 출력단에다가 캡 달아가지고 한번 부하 걸고 다시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동작 좀 잘해야 될 텐데 영상 잠깐 중지할게요. 예, 이어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비현실적인 부하를 하나 넣었습니다. 요거는 캡이고 고압 세라믹 캡이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들으시면 혼날 것 같은데, 지금 1kV에 103이니까 10나노 페로짜리 세라믹 캡을 달았습니다. 이거 좀 제가 열화상 카메라가 지금 없는데 열 좀 나겠는데요. 우선은 소비 전력이 한 80% 늘었네요. 아까 0.05였는데 0.08 정도까지 증가했고요. 요즘 이 캡 때문에 좀 증가했어요. 주파수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보시면 파형 전체 모양은 깨끗해요. 보면은 이렇게 싱글, 여기 마이너스로 빠진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게이트 보드의 기본 풀다운 저항이 0ohm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10ohm 정도, 그러니까는 턴온 저항은 20ohm, 턴오프는 10ohm 정도로 설정해 놨거든요, 기본 조건을. 그랬더니 캡 방전할 때 에너지가 바로 빠지지 않으니까 전압이 떨어졌다가 바로 복귀하는 겁니다. 보통 SI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0V라서 안전 범위고요. SIC 같은 거 쓸 때는 풀다운 저항을 더 극단적으로 줄여야죠. 줄이고 전압도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3까지 올려가지고 쓰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지금 풀브리지 타입 절연 트랜스를 쓰고 있어서 출력 전압 조정이 굉장히 쉬워요. 턴비만 바꿔주면 바로 전압 레인지가 바뀌고, 그리고 동일한 전원에서 턴이 낮아지면 아시다시피 전압 반비례 그러니까 턴비에 반비례 해가지고 출력 전류가 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압 낮아지면은 오히려 뭐 동작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한 20분째 구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기능 테스트라서 열화상 같은 거나 따로 그건 안 할 거고요. 우선은 만들어진 보드들 다 테스트 해가지고 문제 없는 거 확인한 다음에 파워스택에 연결하면 그때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할게요. 잘 되네요. 괜찮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잘 돼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역시 풀브리지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좀 부품수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 10나노 달았는데도 소비 전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먹네요. 한 1W, 이거 0.1A라고 그냥 가정해도 1.2W인데? 이거 10나노 달면, 이게 요 파란색 세라믹 캡 10나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대부분의 SIFET 같은 경우에 이 캐패시터 값이요 한 2나노, 1나노 정도예요. 그래서 10나노면 FET 10개 병렬한 거거든요. 그냥 산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나름 과부하를 걸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50kHz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튼간에 소비 전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팍팍하고. 그래서 우리 TI사 같은 경우에 게이트 드라이버 전원용으로 1W짜리 그 절연 전원 가끔 있거든요. 회로에 보면
그걸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10나노인데 이게 아마 1나노나 2나노짜리로 하면 전력이 더 줄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도 뭐 봤을 때 한 0.6W, 0.7W 정도 먹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거. 실제 또 FET 달면 전력이 좀 늘어난다고 쳐도 2배 마진 가져간다 쳐도 게이트 드라이버 전원은 봤을 때 2W나 3W급 정도 전원이면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연구실이나 워낙에 만드는 전원장치 용량이 뭐 수십 킬로와트짜리가 많다 보니까 약간 게이트 드라이버 회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게 여튼간에 노이즈 한 방 잘못 맞으면 바로 뻗어버리니까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튼간에 풀브릿지 타입으로는 EP10 처음 적용해 봤고요. 상황 봐서 나중에 EP7이나 ER1416 같이 좀 납작하고 좀 더 컴팩트한 걸로 바꿔볼만 할 것 같아요. 트랜스 자체는. 그 나머지 문제는 요 캡이 문제인데, 야, 그렇게 뜨겁진 않나요? 근데 열감이 좀 올라와서 아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만졌다가 확실히 캐패시터가 달궈지고 있어요. 한 5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아침인데다가 제가 에어컨 틀어놔서 이게 굉장히 뜨겁게 느껴졌어요, 방금 전에.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예, 캐패시터도 적당하게 달궈지고 있네요. 오. 캐패시터 열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계속 전파 종류에서 계속 전류를 넣다 뺐다 하고 있으니까는. 세라믹 캡 달았으면은 열 좀 끌었겠는데요. 이게 폴리머 캡이 이 정도면은. 여하튼간에 지금 제가 8시 20분인가부터 했는데 지금 47분이고요. 9시까지 좀 상태 놔둔 다음에 실험은 따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보조 전원과 절연 게이트 드라이버를 하나로 된 이 게이트 보드가 테스트 중이고 일자시 제품이고, 나중에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출력 주파수가 100km 이상 되면은 이 폴리머 캡도 안 되죠. 그때는 세라믹 캡 써야 되고요. 얘는 지금 100km, 120km 미만? 100km 정도 레인지에 있는 전원 장치 개발할 때 쓸 예정입니다. 잘 되고 있고,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